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에 함께 해주실 일단은 지금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매번 2부에 출연하셨는데 오늘은 1부부터 함께합니다. 김정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국방부 쪽에서 일이 있었는데 이게 도착을 한 5분 정도 뒤에 할 수 있다고 저 메시지가 왔는데 막혀요. 예, 네. 지금 뭐 워낙에 일을 또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 분이라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속보들 오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특검의 브리핑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에 기사들은 대부분 그 중국 전승절 행사에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이게 뭐 사진으로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관련 뭐 의미의 해석 등등 후속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뭐 나경원 의원의 어제 그 초선 앉아 있어, 예, 초선 가만히 있어 이 발언 이후에 후폭풍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도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오늘 브리핑 내용 중에는 9월 11일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9월 11일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된다고 해요. 100일을 즈음하여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라는 것이 오늘 브리핑 내용에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브리핑 듣고 왔어요. 네. 그 100일 기자회견의 뭐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온 건 없나요? 아니요, 자세하게 나오는데 제가 노트북을 안 가져가지고 이 기자들의 맹점 받아치고 근데 그거는 컨셉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좀 엠바고를 지켜달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지난번 30일 회견하고 100일 회견은 조금 더 달라지는 컨셉이 될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 행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풀뿌리 지역 언론인들 6분이 초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실에 출입하지 않는 다른 언론 매체의 기자들도 아마 함께 배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참여하게 될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 엠바고라고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참석을 하시. 네네. 고현준 기자. 야, 대통령실에서 뭐 기자회견하는데 제가 만약 참석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사고가 되겠죠. 왜 사고? 저는 뭐 가도 언론 매체의 기자들인데 뭐 대통령실 현재 아니니까. 출입하지 않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제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수석 얘기했고 한 90분 정도 기자회견 한다라는 내용. 근데 90분 플러스 알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길게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대통령 잘할. 아니, 잘 아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라이브 방송이 최적화되어 있는 인물이거든요. 저는 어제 국무회의 보면서 또 한 번 깜짝 놀랐는데 여하튼 거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보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또 한편에 또 새로운 신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90분 플러스 알파여서 아마도 이제 대한민국 기자들 또는 내외신 모두가 참석하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또 100일이라는 또 우리가 뭐 100일 잔치, 태어나면 100일 잔치 하잖아요. 근데 그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아마 굉장히 독특하고도 재밌고 뭐 지금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기자회견 되지 않을까? 뭐 개별적으로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막 엠바고 풀린 내용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회견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이렇게 잡혀 있다고 하고요. 90분 플러스 알파 얘기해 주셨고 민생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문화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내외신 기자가 150여 명이 초대가 된다고 합니다. 뭐 사전 시나리오나 이런 건 전혀 없고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서 질문자를 결정한다. 오늘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그거였어요. 지난번에 이제 이게 명함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잘 섞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약간 지역
잡지 기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많았었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 배분하는 차원에서 국정 과제나 의제, 국가 의제, 내셔널 의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것을 조금 미리 질문을 받아서 안분을 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인 보니까 것 저희 같아요. 댓글창에서도 그게 관심사네요. 네. 하와이 피스톨님이 이번에도 기자 명함을 이용한 럭키 드로우로 질문을 받나요? 뭐 이렇게 그렇대요. 얘기하는데. 예, 이번에도 아, 추천 방식을 아마도. 똑같이 하게 되는데 그게 지난번 조금 더 회견에 약간의 히트작이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예, 재밌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누가 뽑힐 거냐. 예. 당첨운이 누구에게 있느냐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데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풀뿌리 언론들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대통령실에 출입하지 않는 다른 매체들 기자들도 참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예. 몇 가지 좀 뒷부분에 앉아 있는 기자들이 잘 안 보여서 나중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이긴 했었는데 안 보였다. 예. 들리는 건 잘 들리는데 얼굴이 잘 안 보였다 이런 불만이 기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살짝 단을 올려서 그렇다고 해서 뭐 콜로세움처럼 그렇게 위압감이 있는 방식은 아니지만 좀 새로운 패턴을 조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윤선 기자께서는 명함을 한 20장 정도 좀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예, 한 장만. 1인당 한 장.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예. 예, 국민주권 정부 시대에 이런 표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한겨레 신문이어서 예, 죄송합니다. 예. 야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많이 잘못했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박지훈 변호사가 네, 도착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입니다. 예. 바쁘셔요. 아유, 예. 얼마나 힘들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자, 본격적으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에는 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었고 그 사위이고 전 비서실장,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그리고 전 검사 이 박성근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이 KBS 쪽에 얘기한 걸 보면 그 목걸이를 받은 뒤에 돌려준 거 맞다. 법정에서 자세한 경위를 밝히겠다라면서 그 목걸이 받고 돌려준 사실관계는 인정을 했는데 인사청탁 관련해서는 이제 의혹을 부인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JTBC 통해서 보도했던 자수서 내용들이 나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2022년 4월 중순경에 귀걸이하고 브로치를 받고 혹시 제가 회사에 도울 일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김건희 씨가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나토 3종 세트가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부터 시작해서 쭉인데 이 목걸이를 제일 먼저 받았을 때는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었는데 참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 한번 목걸이를 줬더니 좋아하니까 그 이후에 또 귀걸이하고 브로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도울 일 없냐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런 관계가 형성되다가 23년 말 24년 초 갑자기 이제 빌린 물건을 돌려준다라면서 이 두 가지를 돌려줬다는 거예요. 목걸이하고 브로치를 돌려줬는데 그때 서희건설 측에서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돌려주려면 다 돌려주지 왜 두 개만 주나? 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선물 받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것만 받은 건 아니잖아요. 금 두꺼비? 아니 금 거북이. 예. 금 거북이까지 받았고 장관급 인사를 하는데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조만한 파우치를 시작으로 해서 이 사람은 그냥 덮어놓고 받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대통령 때 이렇게 받았으면 검찰총장 때는 안 받았을까?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안 받았을까? 그리고 장관급만 이랬을까? 공공기관장은 공기업 사장들은 예. 뭐 공청 관련해서는 자리라는 건 뭐 워낙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종합하면 진짜 그냥 뇌물 대잔치가 될 것 같아요. 네. 뇌물 대잔치. 거짓말하고 진실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디가 진실이 어디가 거짓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각자에게 유리한 얘기들만 하는 것 같아요. 뭐 김건희 입장에서는 받은 건 확실하니까 받았는데 대가성 없다고 지금 그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주장하는 예. 거고. 그래서 특검에서 많은 조사를 했을 겁니다. 또 답변하는 가능성은 다르고 다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뇌물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대가성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뇌물로 이게 알선 되느냐 수재. 예. 그렇지 않느냐 이걸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봉관 회장 그 자수서 내용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상대적으로 서희건설이 좀 잘 돼가지고 친문 기업이라는 소문이 났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고초를 겪을까봐 이제 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그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2021년 11월 경에 이제 김건희 씨를 만나면서 이게 관계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봉관 회장이 이제 경희대 출신이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제 뭐 동문 뭐 이런 게 알려졌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말미부터 차기 정부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일종의 보험용 뭐 뇌물 이런 것들이 준비됐던 게 아닌가. 아니 지난번에 제가 한겨레 TV 나와서 쭉 설명해드린 예. 것처럼 서희건설 굉장히 유명한 회사다. 그리고 당시에 경희대 총동문 회장 하면서 꽃다발 건넨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이봉관 회장이다. 예, 제가 예.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어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새로운 정권이 나올 때마다 계속 줄을 댔겠죠. 예. 무슨 윤석열 정권에만 줄을 댔겠습니까? 예. 저는 이거는 면면이 이어오는 기업 뭐 대관 업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차원인 거지 이봉관 회장의 진술을 그대로 다 믿어주기에는 그렇죠. 예, 상당히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 뇌물 준 것도 죄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함성득 교수라는 사람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냐. 이게 요소요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씨 연결될 때도 그렇죠. 있었고, 그리고 왜 그 윤석열 정부 중에 유일하게 영수회담이 성립될 때 그때도 뭐 비선으로 함성득 교수 이름 막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이른바 김건희를 향해서 가는 여러 창구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네, 중요한 인사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이웃 사촌으로도 알려져 있기도 뭐 하고. 그렇게 보이고 예. 같은 동네 산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함성득을 좀 이렇게 보도가 된다는 거는 결국 특검이나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함성득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관련성을 좀 저는 확인했을 거로 보거든요. 예. 뭐 본인이 직접 했다기보다는 이런 사람일수록 중요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하. 뭐 본인은 빠져나갈 수도 있고 본인이 문제 없으려면 타인한테 전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는 함성득이 좀 조사가 아마 됐거나 어느 정도 확인이 좀 된 게 아니냐.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김건희의 집사들이 여러 있습니다. 예. 김여성도 있고 뭐 정치계 민정 뭐 있다면 이 함성득도 정치 어떤 하는데 어떤 사람 만나는 그런 역할 하시는 분이 아니었나. 그런 부분도 한번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는 구치소 측에 외래 진료를 요청했다 이 기사도 나왔어요. 몸이 아프다라는 건데 뭐 저혈압 이런 건강 악화 상황이 있다는 거고요. 우리 다 예상했었잖아요. 예, 아플 예정. 그 장경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보니까 이건 우리 김정환 변호사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7월 12일에 이제 서울 남부구치소에 네. 구금이 됐고요. 그래서 12일부터 8월 28일까지의 자료를 봤더니 총 36번 변호인 네. 접견을 했대요.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 빼고 소위 말하는 이제 영업일 기준으로 보면 12일 동안 하루 평균 한 3차례 정도 접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이게 그 접견이라는 게 시스템상 요즘에는 내가 이제 그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내가 만나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신청하는 방법이 전자 방법으로 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것도 이제 뭐 한 달 뒤 이런 건 신청이 안 되고요. 딱 그 열흘 정도 내에서 신청하는 건 이게 경쟁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그 모두가 접견 신청을 해서 이제 남은 인원이 빵명이라고 하면 접견을 신청할 수가 없거든요. 예. 제가 오늘 이 뉴스를 보고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서울구치소에 계신 분을 접견을 이제 눌러서 확인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김건희 씨는 남부구치소에 있지만 예, 서울구치소 제가 지금 남부구치소에는 당사자가 없어서 서울구치소를 확인했는데 서울구치소가 25명에서 30명을 30분 단위로 잘라놓거든요. 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접견이 지금 거의 다 마감되어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사실 이렇게 하루에 3회 접견을 했다라는 거는 이 자체가 굉장히 민폐를 끼치고 있는 다른 그 피고인들에게 굉장히 민폐 상황인 거고요. 민폐 아니면 특권 이 둘 중에 이 두 개에 무조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한 변호사가 접견 신청을 할 때 한 피고인에 대해서 4회 기준으로 한 달에 4회 기준으로 4회를 넘어가면 따로 소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신청을 할 때 아예 4분의 1, 4분의 2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3회 하루에 3회씩 접견을 했다는 건 변호인들도 굉장히 여러 명이 와서 여러 접견을 명이 했다는 번갈아 가면서 네네네. 그러면 그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영치금은 이제 윤석열 네네. 쪽으로 한 3억이 들어갔는데 네. 그게 외부 계좌로 이체가 됐으니까 새로 갔다가 뭐 네. 가는 뭐 건 그 돈이 확인이 어디로 불가능하니까요. 쓰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혜와 민폐라고 아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한 사람이 하루에 3번씩 하는 거는 그 가능은 해요. 위법은 예, 예, 아닌가요? 가능은 해요. 저는 중앙에 저는 남부를 최근에 갔다 왔어요. 확인해 보려고. 어허. 뭐 아, 김건희 취재차. 보러 간 건 아니에요. 어. 다른 사건 겸 갔는데 조금 다른 게 뭐 그건
10시부터 4시까지더라고요. 예. 식사 시간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음. 남부가. 뭐 그 상황만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1시간 이상 안 해주거든요. 어떻게 3명을 이렇게 했는지 하고 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 4일 전에 해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전날 절대 안 돼요. 남부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겠죠. 뭐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그렇죠. 인명이 되니까. 사람들도 예. 다 접견하고 싶죠. 변호사 만나고 싶겠죠. 서울구치소보다 훨씬 작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우리 김 변호사 말씀하신 것 중에 특혜이고 구치소에서도 이것을 무제한 허락하는 게 과연 변호권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는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저는 김 변호사 말씀처럼.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뭐 윤석열 케이스에서도 우리가 봤고 특혜가 모르겠어요. 그들은 이제 관성에 젖어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범털들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건 엄연히 특혜가 있는 특혜입니다, 것이고 특혜. 이것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이 교정 당국에서도 좀 더 이거는 좀 꼼꼼히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변호인 중에 이제 송진호 변호사라고 아마 화면에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머리 좀 하얀 변호사분이 있는데 이분이 육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소개했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군 출신이라서 뭐 군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돼요 이게? 이제 와서 이 얘기가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저도 군 출신이다 뭐. 뭔데 송진호는 왜 갑자기 반말을 합니까? 아니요, 송진호 변호사님 뭔지 몰라도 이게 맥락상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닌 이 말로 얘기를, 그 군 계엄에 참여했던 많은 군 장성, 뭐 군 지휘관 조사받고 있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또 일부 군인 중에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꽤 많습니다. 근데 무슨 자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냐라고 따졌을 때는 가장 먼저 반성해야 될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 얘기는 사실 필요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일도 없는 거고 예. 반성하겠습니까? 반성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하고 만약에 있는데요. 이런 말을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흘린다면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도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저는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재판에 오히려 재판을 지금 출석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예. 재판장에 나와서 본인이 차라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러저러해서 군인들과 관련돼 가지고는 나의 종범에 불과하니까 형량에 있어서 반영을 해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검찰 출신으로서 형법에서 그 범죄와 형벌을 어떻게 다루는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발언 이런 것들 재판장에 나와서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예. 앉아서 지금 뭐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아니, 근데 진짜 참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예. 그 곽종근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러겠죠. 노릇이에요. 헌법재판소에 그 곽종근 사령관이 그 설명 증언을 할 때마다 얼마나 기괴한 논리로 곽종근 사령관에게 면박을 주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 모욕을 변호인단- 줬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거 모욕을 뭐 다 그랬어요. 조지호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판받고 감옥에 가 있거나 뭐 물론 이제 몇 명은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만 여하튼 본인이 저지른 죄가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를 보인다면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재판정에 출석해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온당한 재판 결과에 수긍하고 그리고 다 책임진다는 자세를 보여야죠. 이거는 그냥 레토릭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민변 참여연대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 재판 내란 재판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군인 재판 같은 경우에는 얼추 끝나가는 분위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의 어떤 이익과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부 뭐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실제 재판에 이런 주장이 결코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관련해서 이 윤석열 씨 태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다들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제가 꼭 얘기하고 예. 싶어요. 어떤 그 종교인들 신자들이 기도를 하면서 속옷 차림으로 기도를 합니까? 예? 그 다 얘기, 예를 예. 갖춰서 하죠. 예. 자꾸 상상되니까. 아니 근데 예. 너무 심하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행태라는 게 국민을 끊임없이 우롱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메시지 야 그거 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안에서 벌이고 있는 행태는 성경책을 펴놓고
그냥 속옷 차림으로 그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이런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검사로서 기소했던 사람을 공소 취소한 적이 없을걸요. 예. 기소한 어떤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사유가 그렇게요. 아닌 한. 예. 예. 뭐 대단한 뭐 잘못이 있거나 네네 예.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없는 건데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법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가 아니고요. 어떤 자기를 아직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믿고 있겠죠. 만약 그런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 그 정도로 해석을 해야지 이 어떤 법적인 의미를 담아서 실제로 공소 취소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거를 전혀 판단할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본인이 그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검사라는 거 아니에요. 네. 검사 27년. 해봤어. 나 27년 해봤어. 당신 검사 아니라서 몰라. 후배 검사들 때문에 봐줬던 것.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는 그래도 그나마 뭐 윤석열 일이 아니잖아요. 송진호 변호사 관계 없잖아 사실은. 지가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좀 논리적으로 언론 대응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논리나 뭐 변호에 도움되게 한 얘기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의 어떤 표호 막 소리 지르는 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사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변호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고. 그렇군요. 예. 예.